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이 자주적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짧게 드리고 제가 예시를 하나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자주적 판단이라는 것이 생활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드립니다. 이 자주적 판단은 특히 이 현대사회에서, 복잡해진 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알파의 특성이에요. 의사, 변호사,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을 하면서 전문적인 관점을 듣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로 타인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득과 타인의 이득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에게 페이를 하면 우리가 페이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낼수록 그들의 명성도 올라가고 그들의 실적도 쌓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중간에 만약에 변수가 하나 생겨서 그들이 우리의 이득을 챙겨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로 우리의 이득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번은 제가 아끼는 여자 조카아이 한 명을 데리고 그 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제가 그 조카에게 안경을 사주려고, 그 조카가 눈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타운에 있는 가장 유명한 안과 한 군데에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도 새로 하고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안과 의사죠. 제 조카의 눈을 면밀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빨리 지금 emergency로, 응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아이가 그동안 어떤 아프다거나 다른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자세하게 물었죠. 무슨 얘기냐?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조카가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조카가 의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안과 의사가 갑자기 제 조카에게 너 눈에 신경이 좀 부어 있고 자칫 잘못한 경우에는 너 뇌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면 설사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어른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에게 따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아이에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막으려다가 실은 이 상황에서 막으면 더 조카가 불안해할 것 같아서 상황을 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제 조카가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안과 의사가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일단 조카의 정신적인 부분을 보호를 하고, 이게 진짜든 아니든 조카에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서 제 조카의 그 눈 안쪽을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나에게 설명을 해라. 설명도 없이 지금 당장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얘기를 하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안구의 사진을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이쪽 부분은 이렇게 부었고 저쪽 부분은 봐봐라, 이것도 이렇게 부었고 이거는 원래 이래야 되는 건데,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두서가 별로 없게 들렸어요. 저 이 부분에서 약간 이상한 점을 느꼈죠. 아니 왜 이렇게 의사가 확신이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 의사의 말은 제 조카의 그 안구 뒤쪽에 있는 신경절이 좀 부었다는 건데, 전문 용어로는 뭐 유두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두부종이라는 거는 안구 뒤쪽에 있는 신경절이 좀 부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사진 위에 약간 빗금이 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출혈도 의심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뇌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 사진 양쪽에서 이 의사는 한쪽 부분 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른 쪽 눈이랑 큰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일단은 이 사진과 검사 결과들을 내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바로 아니다.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내가 바로 응급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일 당장 아침에 가야 되고 네가 혼자 예약을 잡으려고 하면 몇 달씩 걸릴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랑 별 상의 없이 바로 그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사 방 안에서 얘기를 더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일단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죠. 근데 그 의사가 갑자기 안경은 여기에서 맞추면 된다라고 하면서 또 안내를 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의 일치성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아니 그렇게 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안경 파는 거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조카에게 나오면서 아까 그 방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점점 걱정하지 마. 삼촌만 믿어. 이거는 삼촌이 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 괜히 난리를 치는 거야. 삼촌만 믿고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너는 그냥 편안한 마음 먹고 있으면 돼. 이렇게 다독이면서 계속 나왔죠. 그리고 그 대학병원의 전화번호를 카운터에 있던 아가씨에게 따로 알아내고 일단 안경은 맞췄습니다. 안경을 맞추는 게 일단은 원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의사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검사 결과와 사진은 내일 아침 전까지 오늘 저녁에라도 급한 일이니까 바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확실히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일단은 제 조카를 다독였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없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삼촌이 봤을 때는 저런 타입의 사람들은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자를 겁주고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저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학병원에 따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대학병원에서는 예약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안과 의사가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안과 의사는 몇 달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주일 안에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학병원에 그 예약을 취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집으로 와서 일단은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일단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조금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일단은 하루 이틀 안에 문제가 생길 거였으면은 벌써 생겼을 것이고 지금 조카가 고통을 호소하고는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랩탑을 켜고 관련된 논문과 자료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 의사가 말했던 유두부종이 뇌에 종양과 관련이 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찾아본 바로는 보통은 양쪽 눈에서 유두부종이 발견이 되고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자가 특히 아침에 두통과 어지러움, 그 다음에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증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제 조카가 이러한 증상들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논문, 유두부종의 그 신경절의 두께와 제가 아까 의사에게 들었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경절의 두께와 어떤 게 정상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제가 나름대로 컴퓨터 폴더에 저장을 해놓고서 그 자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날은 잠도 잘 못 자고 한 4시간인가 3시간밖에 잠을 못 잤죠. 걱정이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뇌종양 검사를 하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쭉 알아봤더니 그 검사 과정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견뎌내기에는 좀 힘든 과정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척수액을 뽑아서 그 척수액을 검사한다든지 그러면 그 뒤 척추 쪽에 큰 바늘을 꼽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해서 아이의 몸을 radioactive, 즉 방사능에 노출시키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 검사를 하다가 아이 몸이 더 탈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 이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아침에 그 안과가 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들어와서 싸운 건 아니고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아가씨에게 얘기를 했죠. 어제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 의사가 나에게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과 의사가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아가씨가 안과 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저의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그 의사가 저에게 지금 당장 자료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쨌든 보내기로 한 시간까지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스마트폰으로 자료가 온 것을 확인을 하면 그때 자리를 뜨겠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다시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알았다. 지금 당장 자료를 보낸다고 하니까 10분 안에 자료가 도착할 테니 확인을 하고 그때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이 급한 상황에 그 자료들을 약속된 시간에 주지도 않았고 그 의사는 그날 그 해당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날 자료를 받은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받은 자료들을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대학병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안과 의사, 안과 신경외과의죠.
그 의사에게 자료를 보내고 또 의견을 물어봤죠. 그 의견에 대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는 또 관련된 논문들을 막 자꾸 읽었어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스크랩을 해서 폴더 안에 전부 다 저장을 해뒀고요. 제가 찾은 자료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그 안과 의사, 대학병원, 다른 대학병원의 안과 의사와 얘기를 한 결과 제가 찾아냈던 그 결과랑 거의 일치하는 의견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뇌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두 눈에 모두 신경이 부어있는 것이 발견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두통과 토할 것 같은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고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의사에게 또 제가 찾은 자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에 좀 더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단은 제가 다른 안과, 그 타운에 있는 경쟁하고 있는 다른 안과에 예약을 해서 다시 한번 조카를 데리고 그 안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제가 새롭게 예약한 그 안과 의사는 백인 의사의 가정을 갖고 있는 남자였고 저 혼자 이제 프로파일링을 한 거죠. 경험이 풍부했으며 그 타운 안에서도 인격적으로 좀 존경을 받는 의사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거의 5스타rs에 가까운 그런 평을 주고 대부분 그 사람의 신중한 판단, 그다음에 신중한 접근법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카를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근데 제가 왜 거기를 갔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왜 갔는지를 얘기를 그 의사에게 하면 혹시라도 또 바이어스가 생겨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진료를 할까봐 저는 그냥 애뉴얼 체크업이다. 단순히 안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의사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검사를 할 것들을 다 하면서 약간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때 뭔가 발견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죠. 그러더니 의사가 좀 자세히 보다가 이런 소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에는 이게 수도 이디마, 무슨 얘기냐면 이 수도라는 거는 유사한, 이디마는 유두부종이라는 뜻이에요. 즉 신경절이 부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절이 부어있는 것이 아니라 태생부터 이렇게 생겨서 태어난 사람, 이런 경우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 조카도 그 상황에서 안심하는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할 텐데 본인이 무료로 그 이후의 과정들은 검사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고마웠죠. 이 의사는 돈보다는 본인의 소신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스타일의 의사로, 안과 의사로 보였어요. 그 검사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죠. 이 의사가 말하기를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것이고 만약에 시야에 사각지대가 없으면 본인은 의사로서 100% 이것은 유두부종이 아니고 또 뇌에 종양이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이 검사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확신을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진단서를 정확하게 나에게 뽑아줄 수 있겠냐 얘기를 했고, 그 의사는 저에게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소견과 검사 결과가 담겨있는 진단서를 정확하게 저에게 이메일로 바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조카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삼촌 말이 맞을 줄 알았다. 이제까지 삼촌이 이러이러한 일에 손을 대고 판단을 했을 때 대부분 맞았고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삼촌을 믿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 조카에게 좋은 father figure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조카가 제가 이전 영상들 중에서 말을 했던 그 교회에 제가 분리 문제를 해결해줬던 그 같은 조카예요. 저희 가족들의 걱정거리가 해결이 된 거고, 저는 이전 그 의사, 오진을 내렸던 의사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봐라, 네 진단이 틀렸다. 이거는 분명히 오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는 저에게 잘못했다라고,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끝까지 오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때 그게 최선이었고 오진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분명히 오진이다. 네가 내린 진단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 현상은 그렇게 드문 현상도 아닌데 경험만 있으면 알 수 있는 현상인데 네가 그 현상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안과 이 수련과 공부를 존스 홉킨스에서 했고 본인은 이러한 경험이 있고,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네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네가 오진을 했으니까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당신이 오진을 한 게 맞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계속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뭐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냐. 약간 그 타운에서의 본인의 그 레퓨테이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내가 인격적으로 딜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그 진료비를 전부 다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분 나빠서 얘기를 했죠. 진료비나 받으려고 환불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 당신이 오진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검사를 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당신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고 상황에 여유를 주지 않고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에게 판단의 선택의 기회를 앗아가는 식의 행동은 네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따끔하게 하고 저는 이제 나왔죠. 저는 근데 그 의사가 앞으로도 진료 방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 거예요. 이 일에서 얻었던 교훈이 뭐냐면, 이번에는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혹시라도 제 판단이 잘못돼서 정말 조카가 뇌종양이 있는데 제가 이 시기를 놓쳐서 진료를 못 받게 돼서 큰일 벌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바로 그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어떠한 전문가가 뭐가 잘못될 거라는 등 이런 불안한 얘기를 했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딱 사회지능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보통 사기를 치거나 제대로 된 말을 안 할 때에는 이 과정을 막 러싱한다 그러죠.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앗아가면서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이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태도를,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환자나 의뢰인이 절대로 걱정을 크게 하지 않도록 그런 프로페셔널한 애티튜드로 이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회지능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사회지능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당면한 인생 문제들을 겪어내면서 사회지능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이 사회지능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물론 그 안과 의사보다는 그 눈에 대한, 안구에 대한 지식이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사회지능이 그 의사보다는 훨씬 높았고, 또 저는 그런 사회지능을 통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 결과들을 크로스 이그잼한다 그러죠. 다른 의사에게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의사에게 부탁을 하고 두 의사에게 부탁을 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큰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부탁을 하고 같은 타운에 있는 다른 유명한 의사에게 정밀 검진도 받고, 또 저 스스로도 그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따로 논문이나 자료들을 깊게 찾아보면서 거의 그 한 달 동안은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꼭 시간을 내서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면서 스크랩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판단이 잘못됐을 때 액션을 바로 취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 남자가 자주적 판단을 내리며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